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지금이라고 내놓을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엄청나게 가격 올랐을 때까지 이 5, 6년 동안 안 판 사람은 부동산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이 조건을 거는 순간 시장의 물량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17일이 됐네요. 12시가 살짝 넘은 시간인데, 어제가 됩니다. 어제 12월 16일 날,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습적으로,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의 내용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동향이나 평가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 정책 대응 방향,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디테일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LTV에 대한 추가 강화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현행은 지금 LTV 40%,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거를 더 줄였습니다. 자, 기준이 누구냐면, 모든 차주입니다. 모든 차주가 누구냐? 가게, 개인,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사업자, 이것들을 모두 다 LTV를 줄인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자는 조금 더 대출을 해주고 법인은 약간 다르게 적용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건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실제 거래가로 9억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까지는 지금 40%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으로 줄여서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10억 원의 아파트, 9억 원짜리 아파트다. 9억 원이면 9, 4, 36, 3억 6천 대출해 주는데 10억짜리는 20%니까 2억밖에 대출 안 해주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아니고요. 9억까지는 40% 대출 적용받기 때문에 9, 4, 36, 3억 6천이 적용을 받는 거고 9억을 초과하는 구간, 그래서 9억에서 10억까지 구간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 20%니까 0.2,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3억 8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나 해주셨는데 14억이니까 14억 중에서 현행법으로는 40%니까 5억 6천인데 9억 원까지 40%에다가 나머지 9억에서 14억 원까지의 구간 5억 원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3억 6천에 1억, 그래서 4억 6천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그렇고 또 하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의 약자고요.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1주택이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만 LTV 40%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개선된 건 뭐냐면 역시 사업자,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가 15억 원, 이거는 이제 초고가 아파트로 표현하네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 그러니까 빵이죠, 빵. LTV 빵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것조차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1주택 세대로서 실거주, 이런 건 뭐 대태주택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 정도가 되는데, 뭐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SR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DSR이라는 것은 이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걸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강화시키는 건데, 현재는 DSR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시중은행이 평균적인 DSR을 40%로 관리해요. 평균 40%는 얘기는 뭡니까? 40% 미만도 있지만 40%를 오버하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대출 건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DSR이 40%를 좀 초과해도 대출 취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무조건 각각의 케이스별로 차주 단위별로 40%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40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누구도 40%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비은행권에서도 현재 60%인데 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을 굉장히 옥죄고 있죠. 자,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의 실수 요건 강화입니다. 자, 현재는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주택 세대가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너 이거 투기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기존에 있는 건 처분할 거야. 한 주택밖에 없어. 그래서 기존 주택 처분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넌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해줄게. 이거였고 무주택 세대는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야, 너 고가 주택이잖아. 네가 뭐 이런 주택이 필요해? 너 투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전입할 거야. 그러니까 난 투기꾼이 아니야 라고 증명을 해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공시가 9억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뀌었죠. 공시가 9억 원이면 실제 시세로는 보통 한 14억, 15억 정도 했었으니까 뭐확 줄어든 거죠. 요즘에 서울의 중위 가격 자체가 9억 정도인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살 때 다 이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주택 세대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됐었던 것을 1년 내 처분을 하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는 2년 내 전입이 아니라 1년 내 전입을 해야 돼요. 예, 놀라운 게 지금 이거죠. 1주택 세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처분 조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년 내로 바뀐 것도 짜증나는데 전입까지 하래요. 예, 지금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이거는 주택 임대업이라든가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한 사업자 요거 말고 다른 업종으로 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를 했었는데 그게 투기 지역에서만 했었거든요. 요거를 투기과열지까지 확대하겠다. 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RTI 강화 요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전세대출 차주가 9억 원 넘는 주택 구입하게 되면은 허그라든가 주택금융공사에 따른 제한을 공적보증 제한했었는데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것도 제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협조 공문을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라고 정부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게 되게 되면 전세대출 보증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자, 현행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봅니다. 전세 들고 있는데 대출 받았어. 근데 만기 때 보니까 야, 너 2주택 이상 보유했네?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전세대출 보증을 만기 연장을 제한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상황일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또 하나 추가된 게 1주택이라도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전세대출 회수를 연장 제한이 아니라 그냥 회수해버려. 야, 갖고 와. 예, 근데 2주택이 아니라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이거나 2주택, 원룸 두 개든 뭐든 그런 조건 없어요. 무조건 2주택이거나 하면은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가 또 강화됐는데,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번 올린 겁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0.5에서 2.7.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서 0.6에서 3% 이렇게 돼 있었죠. 일반이. 자, 그런데 지금 3주택 이상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현행 0.6에서부터 3.2까지 적용 중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또 0.2에서 0.8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0.8서부터 4%로 는 겁니다. 0.6에서 3.2에서 0.8에서 4.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이거는 뭐냐면,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쉽게 설명해서 작년에 100만원 냈는데, 이번에 그 공시가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공시가격이 또 내지 많이 높아져가지고, 250만원을 나왔다. 그래도 200만원까지만 내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부담의 최대 상한은 200%. 100만원 냈으면 넌 최대 많이 내봐야 200이야. 이런 제도였는데, 300%를 확대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에서 250 나오게 되면 예전에 200만 냈는데 이제는 250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 300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조정지역 2주택은 200%로 묶어놨었는데 이제 3주택처럼 동일하게 다 300%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비조정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1.5배, 150% 묶여놨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1주택 그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강남에서 뭐 오랫동안 투기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난 투기 세력도 아니고 옛날에 강남에서 그냥 한 채 있다가 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더니 세금을 많이 내래. 그럼 좀 내기도 좀 힘드실 뿐더러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했거나 1주택입니다. 1주택자들이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여서 이 소득이 별로 이제 줄어들어서 세금 내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원래 최대 공제율이 70%였습니다. 장기 보유하는 것들이 15년 이상의 50%, 그 다음에 70세의 고령, 나이에 따라서 70세 이상까지가 30%인데 어쨌든 합쳐야 70%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고령자 장기 보유 합계를 80%까지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 공제를 10%씩 늘렸어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50%. 그러면 내가 12년을 보유하고 나이가 71세인 1주택자다. 그러면은 이번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나왔다 종부세가. 그래도 100만원만 낸다는 겁니다. 100만원 80% 공제를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계 최대는 80%가 되더라. 이렇게 돼서 고령자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납부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금 공시가율을 높인 것 같은데 집값이 또 올라버리니까 여전히 올라간 것들이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냐 하더니 9억에서 15억 정도는 70%, 15억 넘어서 30억까지는 75%, 30억 이상의 고가는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제도 보완. 여기서 제가 조금 정부의 놀라운 창의력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 보유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집어넣냐면, 장기 거주 요건을 채워넣습니다. 거주 요건을. 그래서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로 이름을 바꾸든지. 야,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초로 나온 정책 법안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요건을 집어넣는 거는. 그러니까 뭐 2년 거주 요건 저번에 나왔었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지금 그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한 1세대 1주택자죠.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 9억 미만은 어차피 비과세가 받으니까. 그래서 9억 초과되는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었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바뀌었었죠. 그래서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1세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되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거는 1년에 2%, 그래서 3년이면 6%, 5년이면 10%, 7년이면 14%, 10년이면 9년이면 18%, 10년이면 20%인데 15년까지죠. 15년까지 가서 최대 30%만 공제받기 못 받습니다. 1주택자는 연간 8% 해가지고 80%인데 지금 이거는 2년 거주 요건을 해야지만 가능한 상태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개선된 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금 공제를 80%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보유하고 2년 거주가 아니라 10년 동안 보유하고 10년 거주를 해야지만 80%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다 하면 40%, 거주 다 해야 40%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니까 내년에 좀 팔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창의력이 놀랍습니다. 거주 요건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하다니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입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데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법상으로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그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이거 아시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반적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또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냐?
개선된 걸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여기서 깹니다.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요. 3년에서 2년을 줄이고 2년에서 1년을 줄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입 요건이 또 새로 나왔어요. 전입 요건. 전입 요건. 자, 보세요.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라고 돼 있죠. 기존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기간에 맞춰서 3년 이내, 2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이제는 1년 내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구입한 집에 전입을 해야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입니다. 역시나 처음 나온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 이제 뭐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거고요. 기존 것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 계약금 지불한 것까지는 종전 주택을 적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타격이 좀 상당히 클 거는 같아요. 왜냐면 주택 보유를 뭐 1년 내로 팔건 2년 내로 팔건 3년 내로 팔건 뭐 비과세 받으려면 팔면 되는데 그 기간을 좀 더 빨리 팔건 늦게 팔건 하면 되는 건데 전입을 하라는 것은 어떤 집에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좀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몸테크 한다고 그러죠. 몸빵 한다고 하고 그거를 계속 옮겨 다니기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요런 게 나왔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추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기존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 제가 볼 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1세대 1주택자는요. 보유기간 거유기간 2년인 경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 2년을 안 채워도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자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1주택자면 지금 2년 거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거주 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다음에 그 의무임대 기간만 채우면은 비과세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도 장기임대 이런 말 없죠? 4년짜리 임대만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 안 채우고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알아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제 12월 17일 오늘부터는 새로 임대하는 주택부터 이걸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무조건 충족시켜야지만 비과세를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5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분양권을 지금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당연하죠. 청약 시에 분양권 당첨됐는데 또 받으면 안 되니까 대출도 뭐 이해돼요. 그런데 세법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됐어요. 왜 그러냐? 왜 미포함됐냐?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첨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으로 따지면 계약만 한 거죠. 잔금을 안 치른 거죠. 내 게 아니죠. 내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을 얘네가 검토를 했겠지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겠지만 내후년 양도부부터 적용하는, 내년 아닙니다. 내후년 양도부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주택자 여부만 있네요. 다주택자 여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분양권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그러니까 다른 거를 팔 때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돼. 근데 분양권만 있다.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하튼 이게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내게 아는데 내 주택으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법의 해석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한번 뭐 지켜보죠. 그 다음에 2년 미만 그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이거는 뭐였냐면, 기존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그러니까 짧게 단타를 치는 사람들한테 과세를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미만은 50%고, 2년도 안 돼서 팔았어? 그러면 단일세율 40% 적용합니다. 그리고 2년을 최소한 보유해야지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된 법률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은 40%였고요. 여기 써있나요?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40%, 1년만 넘게 되면 기본세율을 벗겼는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지게 되고 기존의 여기 써있네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주택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미만이면 50%, 1년 미만 50%, 그 다음에 2년 미만 40%, 그러면 2년을 초과해야지만 이제 기본세율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역시 내후년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후년 적용하는 것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배제가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이번에 좀 완화된 법률인데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현재는 다주택자 같은 거 당연히 중과를 받고요. 장기보유 택배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되냐면 다주택자가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중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도 해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해줄 테니 팔아랍니다. 그걸 언제까지 팔았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하는 것만 인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신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인정하는 겁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다 해주든가 10년 이상 것만 주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근에 지난 5, 6년 동안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수익을 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익이 큰데 장기보유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되니까 못 파는 거였잖아요. 그 물량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수익을 얻은 사람한테 세금을 못 걷는 게 좀 배가 아픈 건지 10년 이상은 조건을 걸었어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지금이라고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가격 올랐을 때까지 이 5, 6년 동안 안 판 사람은 부동산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이 조건을 거는 순간 시장의 물량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걸 왜 조건을 겁니까? 물량 확실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이 기간까지 아무나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 다 적용해 줄 테니까 팔어 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적용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죠. 현행은 27개 동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데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늘렸습니다. 요만큼. 그래서 여기가 다 전부 지정된 거예요. 요거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이런 것들은 집값 상승 성도 지역이기 때문에 동별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정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지역별로 동별로 지금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사 많이 하겠다. 이거는 애들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현행법상은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하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3억 이상인 것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그 다음에 규제가 지역이 아닌 것들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이게 되면 무조건 내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20년 3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신규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랍니다. 지금은 뭡니까? 신고죠. 어떻게 했다라는 거 신고만 하는 거죠. 항목을 어떻게 이 돈을 구했니? 라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제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 서류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예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 계획서 당연히 내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됩니다. 집 사기 진짜 힘듭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집 사기 되게 힘들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질서 같은 것들 교란행위 하게 되면 10년을 두드려 맞겠다 이런 거고요. 청약 당첨 요건 강화해가지고 청약 당첨 요건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보통 특정 지역에서 우선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보통 1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이 우선 공급 줬는데, 이제 이전은 2년 정도는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대장첨 제한 강화. 청약 대장, 발음이 안 됩니다. 청약 재당첨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건 10년. 그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은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한답니다. 10년, 7년으로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1년에서 5년이었는데,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임대 등록 제도 보완인데, 자,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어떻게 축소하냐면은 지금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때, 양도세 중과배제라든가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방 3억 원, 수도권 6억 원인데, 취득세 재산세는 62년, 40제곱미터 이하냐, 60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 이하냐, 요것만 봐서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액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가액 기준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건 법을 개정할 때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예. 뭐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혜택들이. 예. 그다음에 자,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필요 없고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공급 확대 많이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관리처분 인가, 그런 내용이고요. 가로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은 저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한테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여기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양도세, 그 다음에 기존의 보유세, 그죠? 그 다음에 청약제도,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대출 규제, 다양하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간 얼어붙는 느낌이 좀 있을 거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 연초는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지금 딱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 부동산 외에는.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내년 연초에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전의 대책들처럼 지금 17번째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전의 대책들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는 사실은 지금 실수요자들은 조금 잡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어차피 LTV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차피 대출 안 받고 대부분 갭 투자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 하락은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한시적으로 상반기 동안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보유했다라는 것은 지난 5년, 6년 동안에 그 높은 상승기에도 안 팔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안 팝니다. 공급 물량이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쪼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단기간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약발이 하락하는 시기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의 시각인 거고, 어쨌든 이번 정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연말 연초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보시면서 투자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